32년간 공중전력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현대전에서 가장 결정적인 군사적 우위가 구축 비용이 가장 비싼 무기가 아니라 잃었을 때의 대가가 가장 큰 무기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제공권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지역에서 계획되고 실행된 모든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아군이 하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가정 위에서 수립되었습니다. 지상 공세, 정밀 타격, 철수작전, 보급 임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계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항공기가 작전 지역 상공을 소유한다는 전제하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7시 23분, 지난 72시간 동안 쉼없이 이어진 러시아의 대규모 공중이송작전이 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란 서부 하마단 외곽의 샤히드 노제 공군기지에 러시아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 300대가 도착을 완료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송된 기체들은 과거 러시아가 지역 파트너들에게 제공하던 구식 수출용이나 성능 저하 모델이 아닙니다. 러시아 공군의 핵심 전력인 Su-35S 제권 전투기, Su-34 타격기, 그리고 믹-31BM 요격기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무기체계, 전자전 포드,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이들을 이란의 작전 인프라와 통합할 러시아 기술진과 자문 인력까지 함께 배치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이스라엘 군사 계획가들이 40년간 불변의 상수로 여겼던 지역 공중 균형은 단순히 약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효화되었습니다. 현재 텔아비브의 지하 지휘소에서는 이스라엘 공군 수뇌부가 역사상 가장 긴박한 작전 평가를 진행하며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의 최후 통첩 때문이 아니며 새로 도착한 적의 공중 전력이 완전히 통합되기 전 대응할 수 있는 이스라엘 공군 교리상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문이 닫히면 중동의 작전 계산법은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미국의 제공권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중동의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전력 이송이 단순한 수적 증강을 넘어 질적인 임계점을 넘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송된 세 기종의 치밀한 작전적 조합에 있습니다. 먼저 120대가 배치된 Su-35S는 러시아 최첨단 제권 전투기로 이란의 노후한 F-14와 F-4 등이 수행하지 못했던 임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탑재된 이르비스-E 레이더는 기존 시스템이 탐지하기 어려웠던 스텔스기의 흔적을 포착할 수 있으며 R-37M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이스라엘 F-35의 작전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군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비용과 위험을 강요하는 전력입니다. 함께 배치된 100대의 Su-34 타격기는 지상작전의 공백을 메웁니다. 그동안 미사일과 드론에 의존해 고정된 목표물에만 집중했던 이란의 타격 능력은 이제 유인 타격기의 도입으로 이동식 목표물에 대한 정밀 교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약 1,100km의 작전 반경을 가진 수-34는 이란 기지에서 이스라엘 내 모든 군사 목표는 물론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와 지중해 동부에 전개된 해군 자산까지 사정권에 둡니다. 여기에 80대의 믹-31BM 요격기는 공역 거부 임무를 수행합니다. 300km에 달하는 교전 범위를 가진 이 기체는 미군의 RC-135 정찰기나 E-3 조기경보기처럼 그동안 안전지대에서 활동하던 핵심 전략 자산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여 미군의 눈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표는 이러한 전력들이 이란의 기존 방공망 및 지휘 통제 체계와 완전히 통합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에서 산출되었습니다. 300대의 항공기가 도착 즉시 응집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레이더망이 아군 기체를 인식하도록 업데이트하고 러시아 고문단이 통신 프로토콜을 설정하며 연료와 무기 배정 계획을 수립하는 이 통합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이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 공격 기회입니다. 기체들이 강화된 경납고로 분산 배치되기 전
그리고 이란 방공망이 우호 기체 식별을 완료하기 전인 이 시점이 지나면 공격 난이도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격상됩니다. 현재 텔아비브 지하 지휘소의 분석에 따르면 하마단 기지까지의 거리는 약 1,400km로 이스라엘 타격대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중급유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급유기 함대는 제한적이며 평소 이들을 지원하던 미국의 KC-135나 KC-46 급유기 지원은 현재 전략적 마비 상태로 인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 독자적인 타격 역량만으로 이 거대한 위협을 감수하고 공격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공중균형의 영구적인 변화를 수용할 것인지라는 역사적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누려온 제공권의 상실은 단순한 군사적 열세를 넘어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모든 작전 교리의 무효화를 의미합니다. 지상군 보급과 부대 철수, 정찰 활동 등 모든 임무가 공중장악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라크에 고립된 8천여 명의 미군 전력은 이제 슈-34 타격기가 상시 감시하는 공역을 통과해야만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찰 자산들 역시 믹-31BM의 요격 위협을 피해 이란 국경에서 멀어짐에 따라 정보의 질과 반응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와 아라비아해에서 활동하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 타격 전력 또한 사정권 내에 들어온 러시아제 유인 타격기들의 위협으로 인해 작전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이 러시아의 이송 작전을 72시간 전부터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못한 배경에는 전략적 마비 상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이송은 러시아군 조종사가 직접 기체를 몰고 이동했으며 이란 현지에도 러시아 기술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어떠한 군사적 개입도 곧 러시아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택 대비 태세인 데프콘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은 통제 불가능한 에스컬레이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위험 부담이 미국의 대응 의지를 억제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직접적인 청성 없이도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를 차단함으로써 전략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방법론은 이제 중동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전략가들은 러시아가 보여준 이 압축된 전력 이송 템플릿을 태평양 지역에 적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쟁 지역의 파트너에게 첨단 기체와 기술 인력을 동시에 투입하여 미국의 개입 명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 방식은 향후 태평양 안보 지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걸프협력회의 국가들 역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미국제 방공체계가 새로운 질적 위협 앞에 노출되자 기존의 미국 중심 안보 파트너십을 재검토하며 중국과의 안보 대화를 긴밀히 시도하는 등 지역 내 외교 지형에도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란 영토에 배치된 300대의 러시아 전투기는 중동의 공중 균형을 영구적으로 재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24시간의 창틀 안에서 독자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변화된 현실을 수용할 것인지에 따라 차세대 중동 안보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40년간 이어져 온 하늘의 주인이라는 가정은 끝이 났으며 이제 모든 군사작전은 적과의 치열한 공중 경합을 각오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이 전략적 혁신은 미국의 군사력을 단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21세기의 새로운 교전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층적인 군사 분석과 긴박한 국제 정세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채널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